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빈쌤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새로운 모습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최근에 저희 부자TV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편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개편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카메라 앞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그냥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자료와 차트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완전히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외에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자TV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단순하거든요. 부자TV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슬로건인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도 저랑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같이 배우는 그런 컨텐츠도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 회원님들께 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한 게 진짜 금융 경제 쪽으로 진정 도움이 절실한 이런 분들께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저와 그리고 우리 부자TV와 뜻이 맞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새로운 컨텐츠로서 기획을 하며 차근차근 함께 나아가고 싶은 방향성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부자TV와 저 수빈쌤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투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아마 좀 뭔가 새로운데? 달라졌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의 방향성과 전략을 잡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최근 시장이 달라지고 있음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장은 다음 주도주를 찾고 있다. 잘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 시장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반도체가 많이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AI 수혜를 반도체가 온전히 다 누렸다면 점점 전력 쪽으로 수혜가 좀 퍼져가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천연가스, 탄소 배출, 더 나아가서는 최근 또 ESS,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그 수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가 반도체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메인 키워드를 AI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철강, 2차 전지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인 산업들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이했던 게 중국 쪽으로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시장의 특이점이 뭐느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에는 소외되어 있던 바닥주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는 워낙 주도주 장세였기 때문에 올라가던 애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야 이게 다른 애들은 안 올라가는데 강한 놈만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결국 바닥에서 기고 있던 놈들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 올라가는 종목을 잠깐 쉴 때 잡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바닥에 소외되어 있던 애들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너무 쫓아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자TV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내면서 바닥주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부자TV 유튜브 채널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바뀌었죠.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수빈쌤의 행부 스케치, 제가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행부 스케치 개인 영상에서 보시면은 바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공부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니드라는 종목도 제가 AI 관련해서 전력 관련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닥에서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상승 추세에 잘 흐름 타주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 또 식품주 강하기 때문에 식품주 중에서도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주식 없을까 찾아봐서 같이 알려드렸던 롯데 웰푸드라는 종목도 바닥을 잡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아마 서진 시스템이랑 미코라는 종목 마찬가지 공략하시면서 수익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멤버십 분들이 이렇게 또 서진 시스템, 미코 거의 5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분들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와 같이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시장에선 이런 기회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관심 종목군들인 겁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같이 계속 차트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앞전에서 하락 추세를 2년 이상 가져가던 종목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바로 상승 추세로 직행하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바닥에서 힘을 쭉 모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박스를 뚫으면서 상승의 초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유니드라는 종목, 그 외에 롯데 웰푸드라든지 그 외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다 그와 같은 흐름들입니다. 잘 보시면 자, 하락 추세를 쭉 가져가고 있다가 어때요? 나 돌파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2년 이상 쭉 밀리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돌파를 했는데 바로 돌파하자마자 상승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를 그리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 물론 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힘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바닥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박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만 잘 찾아보셔도 공략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얘도 보시면은 박스를 돌파한 이후로 어때요? 쭉쭉 상승 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상승의 초입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을 다시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새롭게 개편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만큼 3선 준비했습니다. 즉 바닥 관심주 3개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세코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차트 먼저 보세요. 차트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뾰족뾰족 솟아있는 고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보니까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죠? 아하, 하락 추세가 2021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면서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더라. 자, 그러다가 최근 흐름에서 그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를 만들고 있네. 아하, 지금은 이 박스권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럴 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럴 때 공부를 하고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느냐. 비로소 박스를 돌파한 이후로가 상승 흐름이 보다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박스에 해당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쫙 한번 리스트업을 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을 실제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뚫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건 결국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하게 이 박스를 뚫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향해 갈 만한 무언가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가. 둘째, 실적 또한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올라가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대적인 저평가 위치에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좀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가 과연 세 가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를 좀 따져보는 거죠. 만약에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종목은 그냥 패스하고 또 다른 종목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세코닉스의 이슈와 리포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싹 살펴볼 텐데요. 첫째, 어떠한 리포트가 나왔냐면 메리츠 증권에서 전기차와 상관없이 잘 팔리는 헤드램프라는 타이틀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사의 출하 호조와 함께 헤드램프 물동량은 지속 견고할 것이라고 하며 모바일 렌즈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진에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추가적인 탑라인 성장이 예상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역대급 실적 전장 사업이 가속되고 있다 하면서 작년 처음 매출액이 5천억을 돌파했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제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니까 광학부품 전문기업인 세코닉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자율주행 고도화로 주력 제품인 차량용 카메라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장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을 모두 노릴 계획이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정리하자면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더라도 자,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매출액 기준 작년 어때요? 5천억으로 최대 매출 규모를 달성했어요. 심지어는 영업이익 또한 160억으로 직전 연도 대비 약 두세 배가량 늘어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해, 내년, 내후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올해까지는 작년에랑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은 특별히 포착이 되지 않지만 내년, 내후년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주력적으로 이끄는 게 바로 뭐라는 거죠? 전장용 카메라 수요라는 거죠. 전장 카메라는 앞으로 또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다 많은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로 자율주행 시장이 보다 확장된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분명 세코닉스의 올해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내년 이후로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박스권이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직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뭔가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사로 봤던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보니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무엇보다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단에서는 지금 견고한 헤드램프 매출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온다고 봤을 때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재료가 있구나. 이 다음에 실적은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의 전망이 있네. 마지막 세 번째, 저평가 맞구나 인 거죠. 그러면 본 기업이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추가적인 성장세에 대해서 보다 가시화가 됐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박스권을 뚫기 전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D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DMS는 최근 시장에서 조금씩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DMS가 하고 있는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풍력, 세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그 중에서도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리포트 한번 볼게요. DMS는 글로벌 1위 디스플레이 웻 세정장비 1위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세정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 글로벌 웻 장비 시장 점유율인데요. DMS가 거의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이 앞으로 OLED 태블릿, 메타버스 XR기기, 전장용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투자 기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며 올해부터 재개될 수주 사이클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재료가 나왔죠. 어떤 재료? 본업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OLED 태블릿, 애플이 기존의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북에까지 OLED를 탑재할 것에 따른 투자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기 내지는 전장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봤을 때 본격적인 투자 수주 사이클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부분.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K디스플레이, IT용 OLED 대세에 올라탄다 하면서 워낙 큰 손인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에 최초로 OLED 패널을 채택한다라고 하면서 국내 OLED 만들 수 있을 만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플의 OLED 아이패드 등장으로 LG 디스플레이도 기회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확실히 지금 OLED 쪽으로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큰 재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단에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사업 분야라고 했던 풍력 부분인데요. 풍력 사업이 내년부터는 풍력 발전기 매출이 실적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또 이벤트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AI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수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 쪽으로도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이 DMS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누구느냐면 바로 비올이라는 업체입니다. 비올이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또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비올의 주주 중에 최대 주주가 DMS입니다. 지분을 거의 3분의 1가량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비올의 시총이 6,2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의 지분 가치를 3분의 1 정도, 즉 거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천억 가량을 DMS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DMS의 현재 시총이 얼마느냐? 1,6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회사 지분 가치도 받고 있지 못하는 주가 수준이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DMS가 지금 적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매년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자, 근데 잘 보면 작년 비해 올해 내년 봤을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재료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저평가 국면도 그렇고 세 가지가 모두 다 부합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이제 자사주 취득까지 결정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실질적인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더 좋겠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이슈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봤을 때 동일합니다. 어떤 차트느냐? 자 하락 추세가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가 뭐라 그랬죠? 돌파하고 바로 상승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박스를 그리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입니다. 7,000원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뚫을 거냐라는 거죠. 뚫어만 준다면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다시금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런 국면이 아무래도 뭐 디스플레이 투자에서든 아니면은 지분 가치에 있어서든 아니면은 풍력으로든 뭐로든 이거를 뚫어주면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웹젠이라는 기업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최근에 게임 회사 워낙 계속 오랫동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웹젠이라는 기업은 또 개별 이슈로 좀 볼 수가 있겠는 게 크게 또 세 가지 이슈가 있죠. 첫째,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이 좀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입니다.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자산을 활용해서 신작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게임사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많은 유저를 확보해서 최종적인 결제까지 이뤄내야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있던 게임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도 계속 새로운 게임들을 마구마구 출시해내며 새로운 캐시카우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웹젠 같은 경우에는 신작 라인업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뮤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최대한 비용을 통제하면서 이익을 개선시켜 왔던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달리 보여주고 있는 게 이미 5천억에 달하는 순현금이 있는데 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신작 라인업을 강화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복수의 개발사들과 투자 및 퍼블리싱 계약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작 라인업을 늘린다라고 봤을 때는 그 흐름에 따른 기대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겠다. 내지는 기존의 강한 IP였던 뮤의 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워낙 뮤 IP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인 만큼 신작 출시 시에 큰 폭의 매출 반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와 함께 새로운 실적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게 재료화될 수 있다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리포트들을 보시면, 자, 호실적에 쏟아지는 신작들이라고 하면서 호실적,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시죠. 신작, 성장, 밸류에이션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3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작이 터진다면 그게 재료화가 될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실적인데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보시게 되면 매년 탄탄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 비교를 해보시면은 더 좋아지고 내년에도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성장할 전망까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1분기에 매출이 614억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79억 원이 나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워낙 뮤 모나크의 흥행이 이어진 가운데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실적이 확대됐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뮤 모나크로 실적을 올린 웹젠이 하반기에는 신작 RPG를 출격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을 잘 받지 못했던 웹젠이었던 만큼 앞으로 신작 출시로 인해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역시 어떻습니까? 쭉 2년 이상 하락 추세를 그려가고 있다가 추세를 돌파한 이후로 바닥에서 지금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을 쭉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상단을 돌파한 이후로부터는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 상승세를 아무래도 신작 모멘텀으로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모두가 다 바닥에서 박스를 그리며 힘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박스를 뚫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공부했던 바닥 관심주 3선에 대해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별 관심과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바닥 관심주 3선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의 시장을 다음 주도주를 찾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까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름대로 공부를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지 또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바닥 관심주는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는 대로 아낌없이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바닥에서 새롭게 나오는 수많은 기회들 다들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서 부디 다들 행복한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감사합니다. 뿅.